저는 처음에 영상 제목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말보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과 그 눈빛, 행동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네. 하트 뿅뿅한 그런 눈빛으로 네. 우리 사랑스럽게 리라쌤을 불러볼까요? 네. 리라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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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상담 10년 차가 된 심리상담사 최리라입니다. 아니, 10년 차시면은 상담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을 꽤 오래 한 베테랑인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주로 어떤 상담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 아동 청소년 위주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제 부모 상담과 또 이제 부모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이제 저희 지금 큰 아이가 20살, 또 작은 아이가 16살 네? 이렇게 그 사춘기에 정점을 찍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20살이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 정말요? 저는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일반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실 때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좀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조금 배려하고 좀 참는 인내의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진짜 힘든 거잖아요. 네, 인내. 나도 좀 인내를 좀 네. 하려고 그러면은 답답한 거야. 그러면은 일로 와, 빨리. 결국에는 내가 막 다 하고 맞아요. 기다려주지 않고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좀 우리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서 정말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리라쌤께서는 네. 그 일하시는 센터 외에도 또 다양한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네.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0년 차이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 슬럼프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상담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상담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 한 대를 탁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난 정말 상담의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건 사실 상담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상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6년 차 상담을 하면서 저를 만나러 막 2달 기다리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또 맞아요. 잘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시겠지만 주로 선생님에게 상담 오는 아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좀 힘든 친구들이 이렇게 DM을 좀 많이 오. 보내요. 부모한테는 말할 수 없어서 이거를 누구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게 외국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또래하고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미 정서가 또 안 맞기도 네네네. 하고. 특히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은 예체능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술이나 뭐 운동, 뭐 야구, 뭐 축구 되게 유도 막 되게 다양했는데 부모님들이 이 예체능에 많은 비용을 그렇죠. 쓰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아이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놔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너 입시가 얼마 남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뭐뭐뭐 따놔야 그렇죠, 되고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가 이 소리를 하면 어떡해. 지금 너 6학년 때부터 했어. 뭐 너 몇 학년 때부터 했어. 근데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이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건가? 내 인생이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 못 놔요. 근데 못 놓는데 어때? 얘네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야. 계속 힘들고. 그래서 결국엔 우울하고 막 자괴감도 들고 막 자해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어려운 일일수록 부모님과 상담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자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우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심하게 받았을 때, 이 자해를 하면 해소되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피가 막 흐르고 막 이러면 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팍 이렇게 뭔가 밀집돼 있던 게 팍 터지면서 해소되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사실 해소된 것은 아니죠. 네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습관처럼. 이게 이제 스트레스만 받으면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목숨을 잃는 것까지 가게 돼요. 처음 자해를 해서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인이거든요. 나 힘들어요 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SNS에도 올리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곱창밴드 있죠. 곱창밴드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곱창밴드 사실 이제 자해를 했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정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실 한 건데 그게 곱창밴드인 거예요. 머리끈으로 이렇게 가리고. 근데 머리끈이 약간 리본, 네네네. 러플이 막 이렇게 큰데.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멋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긴 뭐 이렇게 하얀 뭐 긴 티 이런 거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럴 때 조금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부민 씨 어땠어요? 그 청소년 때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나요?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과를 가서 어떻게 이제 내 진짜요? 미래를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주변 환경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랑 놀아가지고 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내 주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믿고 조금 기다려주신 어머님이셨을 거라고 어머님께 생각해요. 감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때는 성적표에 도장, 부모님 도장 받아오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엄청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집에 가면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네가 찍어가. 성적표를 안 보셨어요. 안 모셨어요? 와. 성적표를 안 보시고 네가 찍어가. 그런 것도 부모님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얘는 공부에는 기질이 없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학원도 보내셨을 맞아. 거고, 네, 하셨을 거란 말이죠. 다 하셨어, 다 하셨어.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이 부모님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어를 지금 1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성적표를 아버지가 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정말요?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진짜 훌륭하시네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웃으셨으니까. 뭐 어이가 없으셨겠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건데 나 보고 웃으시더라고. 네, 좋은 아빠세요. 네, 역시나. 정말.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여러 그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좀 불안이 높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불안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불안을 다 다루는 범불안이 있죠. 갑자기 여기 2층인데 여기가 무너질까 봐. 또 지진이 날까 봐. 이제 불안이 막 차가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면 어떡해.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친구였어요. 저희 상담센터가 이제 3층에 있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무너질까봐, 막 이렇게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네. 상담실도 무너질까봐 처음에 들어오는 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엄마 손 잡고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발등만 보고 가볼까? 선생님 신발만 보고 가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단까지 올라와서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이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이제 무너진 상태여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불안도 올라왔던 거고.
이건 정말 근데 아이들은 고마운 게 부모가 이만큼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부모가 이만큼만 변해도 아이가 이만큼 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제 변화의 시간이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좀 형성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핍감이 좀 애정적인 결핍감이죠. 이제 이런 결핍감이 좀 충족되면서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고 네 이제 웃으면서 이제 헤어질 수 있었죠. 눈이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네 삶 속에 굵은 날 물론 아이들이 살면서 이렇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사람도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밖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왔을 때 좀 이해받고 수용받고 공감받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네.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어. 제가 말하는 신뢰관계는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어. 아. 부모가 존중. 나를 여기 우리 승민님 그 어머님 아버님처럼 믿고 있어. 사실 이걸 마음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아빠가 성적표 보고 웃으시고 엄마가 예. 그러니까 도장 너가 찍어가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가 아니라 엄마는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수용해주는 엄마구나. 저를 믿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나를 믿고 있구나. 있는 이걸 분명히 그대로의 알았을 거예요. 내 이 모습을.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를 신뢰해주고 있어. 나를 믿어주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확실히 아이들은 그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 태도 양육 검사 네, 그거 제가 하셨다고 열심히 들었어요. 검사를 또 했는데 네. 혹시 결과가 네, 나왔어요? 결과. 오, 야, 그거 기대되는데요? 어머 걱정되다. 과연 어떤 엄마인지. 어떡하지? 아, 걱정 안 하셔도. 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제 검사 결과지를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이준이거든요. 네. 이제 이준이가 오늘로 만 25개월이 되는 아가예요. 아직 아갑니다. 완전 네. 아가. 그래서 사실 이 양육태도 검사는 만 3세부터 이제 하는 검사여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적절한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검사 결과에 네. 너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이제 8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네. 이제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뭐 지지 표현도 적당하고 좋아요. 또 합리적 설명은 아이에게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이 합리적 설명이 높으면 간섭이나 처벌이 낮아요. 그러네요. 혼내지 않고 네.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합리적 설명이 높기 때문에 뭐 되게 모범 간섭, 답안처럼 돼 있어요. 이 처벌이 검사 굉장히 결과가. 낮네요. 훌륭한 엄마. 제가 그 검사 결과 훌륭한 엄마시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네. 이제 비일관성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들쑥날쑥한 내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일관적인 부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계셔서 네. 앞으로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되시는. 정말 이상적인 엄마네요. 네, 이상적인 어머니상.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또 부모님은 또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이제 존중하는 가정의 존중. 형태를 만들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존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무겁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제 수용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존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이게 안 됐지? 왜 얘가 이러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사실은 시작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네. 또 알려주고 또 버텨주고 이 시간들을 조금만 가지시면 네,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나 네. 신뢰관계는 아주 단단하게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빈 씨의 흥을 인정하고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거의 부모의 마음으로 저를 네. 품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갑자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네. 하실 때, 아유, 이러다 말겠지.
아니 좋은 부모님한테 그 존중하는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가능하실 거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넉넉한 마음을. 그래서 저희가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더 제가 이렇게 네. 좀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궁금해하고 네. 서로 알아가는 그런 존중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덩달아 좀 힐링되는 네. 시간이었어요. 아,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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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